안녕하십니까. 낚시하는 요리사 상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척포에서 낚시했던 학꽁치 낚시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저희가 척포에서 썼던 눕는찌, 입질 왔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눕는 찌고요. 이거는 발포찌, 목줄에다가 연결을 해서 찌가 들어갔을 때 입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발포찌. 그리고 이건 고추찌, 목줄에 이곳을 연결해서 입질 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의 그런 찌고요. 고추찌. 그리고 이거는 이 두 가지를 캐스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던질찌. 던질찌는 부력 상관없이 무게가 좀 무거운 걸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캐스팅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던질찌고요. 이제 바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있으면 이거나 색깔만 다르지 같은 형식입니다. 입질이 오면 무조건 누워요. 이렇게 눕는데 이것도 그렇고 시인성은 둘 다 좋습니다. 예민성도 좋고요. 이렇게 낚시 원줄에 이 찌 밑부분, 하단 부분을 연결을 해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 매듭법을 예전에 민물에서 낚시를 시작을 해서 그때 배웠던 건데 이 매듭법이 참 편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써와서 그런지. 그리고 원줄 연결됐고, 그 다음에 목줄은 학꽁치 목줄은 0.85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시인성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3호줄 쓰는 겁니다. 이거는 한 1m에서 2m 3, 40 정도, 그 정도 길이로 잘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윗부분 탑 부분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연결을 하면 끝입니다. 원줄 연결, 목줄 연결 끝났고요. 이곳에 원래 학꽁치 바늘은 요만하죠. 작죠. 굉장히 작죠. 작은 학꽁치 바늘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일단 큰 걸로 할게요. 목줄을 이 정도 빼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고리에 통과하신 다음에 긴 줄을 당겨 주시고 짧은 줄과 긴 줄을 당겨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이 귀라는 부분인데 이 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짜투리 줄 잘라 주시고요. 그러면 채비 끝. 원줄을 이쪽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목줄을, 바늘 달린 목줄이 위에 가서 입질이 왔을 시 이렇게 누워버리는, 이게 입질로 파악이 돼서 챔질을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찌입니다. 연결을 하는 것도 금방 하죠. 이렇게 바늘까지 해서 하신 다음에 여기에 G3 뽕돌 하나를, G3나 G2 뽕돌 하나를 바늘에서 한 20cm 정도, 30cm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좁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꽉 하면 손상이 돼서 입질 왔을 때 잘못하면 끊어지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여기를 일반 매듭 한 번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 매듭을 이렇게 한번, 일반 매듭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여기에 좁쌀을 탁,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좁쌀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꽁치 채비하실 때 좁쌀을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작은, 최대한 작은 좁쌀을 달아주셔서 빠르게 수심층에 내려가서 입질을 받으셔야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조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구멍찌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원줄이 이렇게 통과됐다면 이런 핀도레를 달아서 이 줄을 달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목줄을 달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다가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봉돌이 있어요. 봉돌이 있는 부분이 원줄이 되고, 원줄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요 좀 빠르게 지그헤드 매듭법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더 느려지네.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을 해주시고, 짜투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줄을 여기다가 연결하신 후 해주신 후에 1m에서 1m 30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 잘라 주신 다음에 바늘 달기 전 발포치를 넣어줍니다. 하나. 많이 넣는 분들은 한 8개도 넣어서 하세요. 근데 학꽁치는 그렇게까지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아유, 이게 불량이네. 끼멈추, 아니, 스토퍼가 안에서 분리가 되버렸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3개만 할게요. 원래 4개 정도 하시는 게 좀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좀 안으로 누우셔서, 이거 하실 때, 넣으실 때 원래는 침을 한번 이곳에다가 침을 바르고선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줄에 손상이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캐스팅 했을 때 안착이 되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입질이 오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옆으로 이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지, 안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게 입질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바늘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발포찌 크기에 따라서 좁쌀을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발포찌 큰 거 있어요. 이게 몇 푼이야. 이게 3호 발포찌일 텐데, 3호 발포찌 말고 더 큰, 이거보다 크죠? 이런 발포찌를 마지막에 달아갖고 눈에 잘 보이도록 달아주신 다음에 좁쌀을 하나 밑에 물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빨리 들어가서 대상어종을 빨리 만나서 입질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좁쌀을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늘 아까와 똑같이 바늘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채비는 그런 식의 채비입니다. 마지막 고추찌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원줄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목줄을 1m에서 1m 30, 40 정도 끊어 주신 다음에 연결을 바로 해 주시고요. 둘, 셋, 넷, 쭉. 자, 그러면 연결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한 간격은 던질지에서 20에서 30cm 정도 간격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던졌을 때 캐스팅해서 안착이 되고 물에 고추찌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형식의 채비예요. 입질이 왔을 때 이 고추찌가 잠깁니다. 그때 챔질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좁쌀 봉도를 한 20에서 30cm 바늘 위에 달아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채비, 학꽁치 채비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채비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채비는 이 눕는 찌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눕는 찌가 생각보다 부력도 높고 무게도 무겁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예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장점은 던지고 난 후에 줄이 거의 안 꼬여요. 이런 고추찌나 발포찌 같은 경우는 서로 엉키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엉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학꽁치 채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